강성검 가지고 싸울 때 약간 여러 가지 특수효과 막 그 왔던 적들이 막 날아가는 효과라든가 막 이런 것들 CG가 그리고 막 적들을 강성검으로 뱄을 때 막 사라지는 효과들이라든가 가루가 되도록 때리죠.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만든다 그러는데 정말로 먼지가 되던 적들 가루가 되도록 맞지. 진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더라고. CG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영화 자체 뭐 내러티브나 설정 자체가 와 너무 새로워 졸라 신선해 막 이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작품은 아니다 보니까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CG 요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많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CG 부분은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킬링타임 영화로 괜찮은 작품이다라는 수준까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특수효과나 CG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뭐 영상 수준 굉장히 높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역시나 뭐 말씀하신 대로 전체 내러티브 자체는 뭐 심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이 좀 있었고 개연성이나 핍진성 뭐 이런 것들 우리 신PD가 좋아하는 핍진성 그렇죠. 요런 거를 요 따위를 이 영화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는 거다 이런 생각. 그걸 갖다 붙일 만한 데다가 붙여서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예 없는 영화에다가 그런 걸 붙여가지고 여기다 뭐 없었다 그러면 이게 뭐 설정이 맞니 안 맞니 개연성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영화에서 그래가지고 졌네 나는. 개연성 부분은 이후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너무 심플하고 러닝타임 자체도 그에 맞게 딱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110분인가 그렇더라고요. 러닝타임이 1시간 30분 40분? 1시간 40분? 네. 그런 것 같더라고. 이게 딱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딱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좋게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우리가 깔끔하지. 방송에서 다뤘던 더 배트맨 이런 영화들은 뭐 굉장히 3시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긴 러닝 타임 때문에 결국에는 막 만만치 않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영화를 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깔 것도 없어요. 1시간 40분인데 뭐 1시간 반입니다. 딱 보고 끝나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작품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녀들이 있으시다면은 더욱더 함께 보기에는 좋은 가족용 SF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저희 지난 시간에는 귀메르 칼날 보고 이제 왕도 배틀물 소년 배틀물 왕도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요게 옛날부터 있던 그런 SF 가족물의 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애 나오고 개 나오고 엄마 아빠 약간 그런 거. 맞네. 개도 나왔네. 이런 영화에서 개연성 막 복잡하게 가고 설정 막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반전 주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1시간 반 내내 부모 붙잡고 물어보는 거야. 엄마 뭐야? 저거는 왜 저렇게 된 거야? 엄마 쟤는 왜 저렇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엄마도 잘 모르거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뭐 솔직히 개연성 있는 척 하는 거지. 그게 과학적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시간 반짜리 영화 있는데 막 그냥 재밌게 보라고 애들 틀어줬는데 애 붙어가면 엄마 저러면 시간의 패러독스가 깨지지. 엄마 저러면 그렇게 얘기해? 요즘 애들은? 엄마 저러면 저기 양자 이론하고 이론 안 맞는 거잖아.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애들은 그렇지. 맙을 다 보고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뭐지 꼬투리를 안 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근데 그러면서 영화 시간도 막 2시간 반 막 이렇다. 막 그러면 2시간 반 동안 들들 볶이는 거야 애한테. 그럴 수 있죠. 아예 그런 꼬투리도 주지 않고 시간도 1시간 반으로 굉장히 깔끔했다.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영화 이거 처음에 보면서 좀 여러 가지 한 중반까지도 약간 클리셰 같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요거까지는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런 전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집에 혼자 있게 돼 어린애라며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데이트를 하러 가죠. 그래서 집에 굉장히 자유 부인이더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베이비시터를 무조건 안 하면 불법이다.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미래의 자기 자신과 만나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가더군요. 지금 그렇죠. 혹시 개연성 따지시는 건가요? 1패. 2패. 그래, 저는 이미 졌습니다.
법으로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 애를 놔두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게? 엄마 마음도 지금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상실감에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뭐 그렇긴 뭐, 하던데. 그런 거 약간 조금 뻔한 클리셰죠. 엄마 어디 가면은 아빠 어디 가면 아니 부모님이 뭐 놀러 갔다가 늦게 들어올 거니까 약간 그러면 이제 사건이 진행되죠. 이방인 알 수 없는 이방인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뒷산 애도 집 이상한 산 쪽에 있더라고요. 조금 외진 곳에 있는 것 같더라고. 맞아. 예. 그래서 뭐 배선임수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그 경치가 되게 좋던데 집이. 맞아요. 네. 되게 잘 사는 집인 것 같긴 했어. 그런 배산임수 맞네요. 배산임수 맞네. 몇 자리까지 맞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뒷산이 좀 약간 그 수근수근해지죠. 뭐 번쩍번쩍거리고 바스락거리고 그렇습니다. 이 어린 애덤이 그게 무섭지만 무슨 일인지는 봐야 되니까 강아지하고 이제 후라시를 들고 가면서 야구 빠따를 손에 딱 쥐죠. 맞아요. 사실 요거 야구 빠따랑 외계 영화는 이게 플러스 클리셰가 그런 거죠. 이제 외계인이 나를 위협했을 때, 야구 빠따로 대가리를 뚝배기를 한번 깨고, 그다음에 Welcome to the awesome motherfucker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인디펜던스 데이. 그렇죠. 이게 공식이란 말이죠. 맞아. 근데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고 오히려 그 사이에 그 어른 애덤이 자기 집에 그 들어와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이런 걸 닳게 봤으니까 제가 어떻게 이 문을 따고 이 그 뭐랄까 아버지의 공간에 들어왔냐라고 느꼈을 때 얘는 큰 애덤일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심지어 바로 보여주잖아. 그 자기 계죠. 이름이 호킹인데 호킹이 큰 애덤한테 가가지고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그렇죠, 아주 편하게 턱을 개고 그 큰 애덤 다리에 턱을 딱 베고 바닥에 탁 엎드려가지고 누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장면 그러니까 보여주죠.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호킹은 없다. 약간 그런 거. 아니지. 컸는데도 어렸을 때하고 똑같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진짜로 치면은 그런 거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약간 느꼈을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어린 애덤도 그렇지만 보고 있는 우리들도 얘가 맞아. 걔가 안 짖고 이렇게 친하게 있다는 거는 얘는 분명히 큰 애덤일 거예요. 그런 느낌. 큰 애덤인가 동시에 나는 걔가 저 친한 연기를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걔가. 원래는 그게 짖는 거 아니었을까? 근데 걔가 대본 보더니 꼬리를 이렇게 좀 내리면서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걔들 연기 안 한다 그러죠. 그래서 즉흥적인 애드립으로 모습을 보여줬지 않았을까? 네네 그렇습니다. 개소리였고요. 개자식. 아니 근데 러닝 타임이 짧아서 그런지 나는 그런 건 좋아. 이게 이런 영화들 있잖아. 뭐랄까 미래에서 온 뭐 예를 들어서 가족 미래에서 온 나 그러면은 되게 뻔해요. 뭐 어떤 부분이 조금씩 이 사람 알고 있어. 이 사람 왜 알고 있지?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뭐 그러면서 백투더퓨처 진실 공방하잖아. 진실 공방. 그렇지. 맞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애덤 입장에서 몇 번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너는 그러면은 미래에서 온 나구나라고 자기가 딱 결정을 지어줘 버리니까는 맞아요. 이거는 참 요즘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너무 많이 나와. 백투더퓨처에도 보면은 남들 시동 못 거는 자동차 자기가 시동 걸 줄 알고, 그다음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이 공유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제까지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수없이 보여주면서도 이런 거 있잖아. 과거에 내가 미래 나인지를 모르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넌 누구니 그러고 막 그 백투더퓨처에서도 보면 결국에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자기 사귈 뻔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 이번 영화도 좀 보면서 좀 불안했어. 나도 그 장면 너무 무서웠어. 바에서 조언해준 장면에서 갑자기 막 오지랖 뿌리면서 막 좋은 얘기 해주잖아. 그렇죠. 아들 뭐 키울 때 아들도 이런 생각이었을 거다. 뭐 이런 좋은 얘기를 막 해주는데 맞아요.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그만. 아니 이게 보통 이런 영화에서 바에서 이렇게 말 잘 통하고 이렇게 하면 이 막 서로 약간 바로 반해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연애가 시작되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신PD가 없으니 대화가 굉장히 겉도는군요. 아니 그래서
나는 엄마가 바로 원나잇 잭스. 나 진짜 엄마가 갑자기 진짜 반해가지고 입술 박치기 해버릴까. 맞아요. 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 맞아. 나는 오히려 일부러 개그 코드로라도 그런 느낌을 좀 넣을까 싶었어. 뭐냐면은 그런 거 전형적인 거 있지. 약간 전형 약속이 되는 거야. 큰 애덤이랑 엄마랑 전형 약속이 돼가지고 약간 그런 우당탕 작전 같은 거 있잖아. 아니 어떻게 네가 엄마랑 저녁을 맞아.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그렇죠. 그거는 약간 그거죠. 그 백투더퓨처에서 나왔던 약간 그런 전개인데. 그런 식이죠. 아니면은 나는 그 바에서도 약간 엄마 쪽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점점 다가오는데 애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런 삶이면 안 된다면서 막 짠 이러면서 막 우당탕탕 나가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전형적인 장면도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던 나만 쓰레기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쓰레기였습니다. 그랬군요. 다행입니다. 휴. 아니 근데 이런 류의 그 영화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면 그렇죠.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헐리우드 영화들에서 이 바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처음 본 사람인데 굉장히 공감대가 있어. 이러면 진짜 이거는 빼박이거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네네. 최근에 본 그 미국 드라마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첫 번째 만나서 막 그 잭스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 PD가 없으니까 결정적인 단어가 절대 나오지 않는군요. 네. 네네. 우린 다 깨끗하잖아요. 그런 거 입에 잘 안 올라간다고 한번 나이가 많아도.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바에서도 좀 저는 그 바 장면이 약간 살았던 게 그런 느낌 같아요. 그 바에 가기 전까지 이 큰 애덤이 엄마를 거의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별로 그렇게 안 보려 그러는데 큰 애덤이 아빠 창고에서 조금 그 상처를 추스리면서 엄마가 데이트 갔다 왔을 때 그 엄마 모습을 되게 마치 저희가 그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패기 카터를 그 유리창 넘어서 보듯이. 네네. 맞아요.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거 약간 우리 알잖아요. 알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엄마지만은 내가 다가가면은 그게 시간의 흐름이 깨진다는 거. 그렇지. 자기 정체를 맞아요. 드러낼 수 없다는 거.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영화에서 왔지만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 것 같다. 그 장면이 좀 짧게는 했지만은 좀 되게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맞아요. 엄마도 이제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데이트하러 갈 때까지는 우리가 뭐 관객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아빠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데이트를 하러 갔다 이런 감정이 좀 있었지만 그쵸. 실제로 엄마가 데이트를 하러 갔다 와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 관객들도 그렇고 그쵸. 아들도 그렇죠. 그렇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아들이 또 재수없게 구니까 그죠? 엄마는 이제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엄마는 지금 그래가지고 뒤뜰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약간 공허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좀 슬프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 그죠? 그렇죠. 애덤이 좀 너무 싸가지가 없다. 애가. 아니 근데 두드려 맞아야 돼. 나 그 몇 마디 엄마한테 하는 거 막 봤을 때 정확하게 내가 캐치했는데 그 집이 되게 크잖아. 애덤 집이. 네네. 그 큰 집에 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분명히 쌌을 거야, 내가. 다른 영화 같았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애덤이 굉장히 김숙불님의 어떤 그 초등학교 생활과 비슷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엄마 말 안 듣고. 선생님들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괜히 많이 두드려 맞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김숙불님 얼굴하고 굉장히 겹쳐져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저기 집에서 굉장히 효자였고, 네네. 뭐, 당시에 국민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저를 때리는 걸 하나의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럼 뭐 훈육 이런 방향 아니었습니다. 스포츠였습니다. 분명히 저 때리는 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 한마디 더 하면 맞을 걸 알면서도 한마디 더 뱉었을 새끼야, 저 새끼. 애덤 같은 놈. 네네. 아니 근데 그 바에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라크로 유학 보내려고 그랬다고 했잖아. 맞아. 그 어린애를 이라크에 뭘 배우겠다고 유학을 보내겠어, 걔를. 고생만 시키고 싶다는 건데.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큰 애덤이 자기 엄마가 겪어왔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는. 그렇죠. 나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려라고 강연한 척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이런 거보다 안 괜찮잖아요. 안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지 오히려 자기가 아는 거지. 자기가 애덤으로서 태어나서 애덤으로서 커봤기 때문에. 맞아.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어린애들.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이제 애도 알아차리니까. 그러니까 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
맞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오해, 그런 걸 알고 오해가, 있었죠. 오해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내색하지 않으면 아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철인이구나. 나만큼 아빠가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나만큼 안 슬퍼하는구나. 딴 맞아. 남자도 만나는구나. 이렇게만 맞아.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 그렇게 단순히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렇죠. 비슷한 결인데 그 게임 갓오버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크레도스라고 하는데 걔 상남자인데 네네. 게임에서 그 부인을 잃고 시작해요. 부인을 잃고 시작하는데 그런 모습에서 애도하는 모습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인 아트리우스가 막 옆에서 애담하고 비슷하게 그래요. 왜 그런 걸 슬퍼하지도 않냐, 그 비슷하게. 그래서 그 크레토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표현력이 부족한 거를 그 슬픔의 깊이를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나름대로 그 상황을 피하려고 그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지. 근데 그렇죠. 애담이 어리니까 같이 우울해지기 싫어서 약간 괜찮은 그렇죠. 척, 좀 강한 척 했던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 저 닥터대님께서 요즘 화면에 소개해주신 그 25, 21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군요. 그러게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김태리 씨가 연기하는 나이도 엄마가 이제 그 시대 당시에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UBS 방송국의 간판 앵커로 나오거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힘들게 이제 나이도를 키우는 약간 그런 설정으로 나오는데 요 영화에서 나왔던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그 드라마 후반부에 좀 나옵니다. 굉장히. 둘이가 이제 막 계속 싸우는데 뭔가 속마음은 조금 다른 게 있으면서도 서로한테 솔직하지 못해서 맞습니다. 계속 약간 엄마와 딸 사이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요 에던 프로젝트의 엄마 그 아들내미 사이랑 비슷하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런 부분하고 이제 또 좀 재밌는 설정이자 이거 결국에는 저렇게 데리고 가겠구나 싶었는 게 이제 그 큰 애덤이 미래에서 타고 가는 전투기가 DNA로 이제 그 그렇죠.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상태가 좀 엘롱이니까 이 좀 싱싱한 애덤인 꼬마 애덤 꼬마 애덤이 비행기 리모컨을 만지니까 발동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같이 모험을 떠나겠구나. 뭐 그런 것 조금 예상할 수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 옛날에 그 백투더퓨처나 뭐 이런 거에서는 뭐 과거의 자신이나 뭐 미래 자신 뭐 이런 걸 같이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안 마주치려고 이게 시공간이 맞아. 뭐 잘못될 그쵸. 수도 있고 뭐 미래가 이상하게 바뀌어 버릴까봐 원래는 이제 자기 자신이랑 좀 안 마주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맞아. 이 영화는 되게 자기 자신 적극적으로 만나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치. 그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다 데려가고 뭐 이게 뭐 자기의 이제 DNA로 시동 걸어야 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명분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얘가 도와줘 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명분을 되게 잘 만든 것 같고 또 나이든 애덤만 좀 과거를 갔으면 아버지를 설득시키는데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 둘이 이제 그렇죠. 이게 나이 들고 나서 좀 크고 나서 아버지와 이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럼요. 이제 또 어린 애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좋았던 것 같은. 대화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몸의 대화를 하더만.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본 영화나 뭐 헐리우드 영화나 뭐 한국 영화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통틀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시원하게 죽방을 날리는 영화는 아니 그러니까 친구 때릴 때도 이렇게 막 조금 시원하게 날리더만 아버지와 아들이랑 싸우는데 서로 막 시원하게 갈기더라고. 진짜 마크 러팔로는 점프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꿀때 가기잖아. 점프 펀치. 아니 근데 더 웃긴 게 그렇게 때리고 우리 가족은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때려놓고는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그거야. 아니 난 널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밥맛이 된 거니 그런데 그거를 큰 애단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애단 보면서 그 얘기를 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과 애정으로 키웠는데 저 따위로 지금 큰 거냐 그러면서. 맞아요. 얘 심지어 얘는 안 때렸어 어린 애덤은. 근데 욕은 어린 애덤이 먹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그거 정말 웃겼어요. 난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나이든 애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 애덤한테. 그러니까 진짜 이런 얘기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나이대가 최고 전성기였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일 나은 나였던 것 같다고. 지금은 쓰레기라고. 맞아.
자기를 되돌아보는 약간 그죠? 아니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이게 마블 배우들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배우들의 대사나 뭐 연기 아니면은 그 영화의 여러 장면에서 마블 영화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기가 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일단 그 뭐 애덤 리드 역의 라이언 레이놀즈잖아. 그 캐릭터 자체가 그냥 현실판 데드풀 느낌. 그러니까 데드풀 순한 맛 느낌이 좀 없지 않아 그렇죠. 있었어. 그죠? 가족용 데드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역도 약간 심지어 그런 느낌 들더라. 그 데드풀 아역. 연기가 아니라 그냥 약간 비슷한 어린 데드풀 같은 맞아. 가지고 맞아. 원래 좀 싸가지 없는 것 같던데. 아닌가? 연기를 잘한 건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 라이언 레이놀즈하고 붙어가지고 서로 대사를 그만큼 치는데도 전혀 깐죽거림이 밀리지가 않고 그죠. 그렇죠. 용어 상박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와 정말로 쉴 새 없이 쫑알쫑알거리는 대사 주고받는 이런 장면들. 그런 장면 캐릭터를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잘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그 설정 자체가 시간 여행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에 그 과거로 넘어가서 이제 시간 여행 자체를 발견하게 된 개발하게 된 그 자기 아버지 루이스 리드를 만나는데 마크 러팔로죠. 마크 러팔로 만나는데 그 마크 러팔로가 여러 가지 막 이런 설명하고 막 얘기하고 할 때마다 타임 트래블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나 되게 헐크로 보이더라. 그거 맞아. 나 말에 화면이 이끼가 꼈노 하면서 약간 이상하게. 그러니까 나도 왜 그렇게 엔드게임에서 그 앤트맨 막 아기로 변하고 할배로 변하고 그랬던 장면 있잖아. 그러고 나서 그쵸. 마지막에 헐크가 그 하잖아. 타임 트래블 막 이러잖아.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막 가모라를 연기했던 조 셀데나가 나오다 보니까 그죠? 거기 영화 내에서 나오는 우주선 막 이런 그 비행하는 장면 이런 거에서 가오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다. 그렇죠. 그죠? 그 소련이 타고 다니는 비행선 굉장히 그 약간 옛날에 그 가오갤에 나왔던 노바 비행선 떠오르는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약간 비슷하겠죠. 날개가 앞으로 꺾여가지고. 맞아요. 그런 느낌 좀 비슷했고 그 밖에도 뭐 스타워즈 광선검 오마주 같은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뭐 애덤의 무기 컨셉이나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 그 윈터 솔저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실드 본부 있죠. 실드 본부. 실드 본부가 보면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 그렇죠. 써니언 본사도 약간 그 물 옆에 있죠. 물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 그 지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그게 뭐야? 양자 엔진인가 뭐 그런 거 발전기인가 뭐 그런 건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망가뜨리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뭐 기능을 탁 정지시키니까 갑자기 쿵 하면서 진동이 오면서 밖에 있는 소리온 본부 그 물개를 콱 이렇게 치잖아.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마블 영화가 많이 떠오르는. 뒤에 엔드게임에서 그 뭐죠? 어벤져스 본부도 약간 강 옆에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하고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었어. 왜 다 자리가 그 강력해지? 다 재개발 노리고 그런데 한 자리 하는 건가? 배산임수. 배산임수.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그래, 뒤에 산 있고 앞에 물 있고. 돈 많은 애들이니까 그런데 또 차려야지. 그리고 그 가모라가 로라로 나오고 그러니까 헐크 마크 러팔로가 이렇게 박사로 나오니까 이게 뭐 이질감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원래 그치. 헐크가 이게 머리 좋아하는 박사죠. 캐릭터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가모라가 워낙에 원래 뛰어난 전사로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여기서 막 총 두두둑 쏘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 이런 연기는 일품인 것 같아. 진짜 조셀데나가. 그렇죠. 전사가 된 것. 근데 그 이제 그 시간 여행을 그 큰 애덤하고 작은 애덤이 해야지 세계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 로라가 이제 자기가 희생을 하잖아요. 희생을 하면서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비행기 타고 시간 여행 해라. 라고 하면서 얘들이 내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집에 많은 준비를 해놨다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 지하에 벙커를 딱 들면 엄청나게 무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총은 한 개만 쓰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약간 람보처럼 이렇게 총을 여러 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갖고 두두두두두 막 그래. 그렇지. 막강한 화력을 퍼볼 줄 알았는데 총을 한 개만 들고 저러면 괜히 저기 중복 투자해가지고 돈만 많이 녹았는 거야. 안 그래도 자기 신분 숨긴다고 돈도 많이 못 벌었을 텐데 과거 그렇으니까요. 아니면 그 총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그 위험용? 장식 아니었을까? 내가 그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 칼 사는 것처럼 장식용으로
좀 해놨을 수도 있지. 약간 그 보여주기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다른 근데, 좋은 무기들이 많던데 그 중에서 스카를 사용하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스카가 좀, 저, 재능이 좀 있지 않나? 배그에서도 그렇고 조금 별론데, 좀 어중간하죠. 총이.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다 그냥 그 정도 그만큼의 CG 뭐 문제 없는 이야기 뭐 그런 게 다 있었는데 네네. 로라가 집에서 그 나머지 이제 소니언이나 그냥 소니언 따라다니는 그 파일럿 크리스토스 네네. 걔가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약간 좀 빈촐하게 싸우는 거 보면서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돈이 많이 약간 부족했다. 과거로 돌아올 때 여러 가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 때문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좀 현실적인 거고 저는 그때 그 액션씬이 뭔가 부비 트랩도 많이 준비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람보처럼 열심히 싸웠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넷플릭스 돈도 한계가 있다라는 현실적인 돈. 현실적. 그냥 자동차 제작비. 하나 뻥 터트려서 뒤집는 걸로 끝냈다 그냥. 그렇죠. 예, 뭐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왠지는 좀 더 재밌었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 뭐 대공포나 로켓 런처 이런 거라도 좀 준비해놨을 만한데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서 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걸 대비를 했으면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르바이트 현실적이다. 하느라 뭐 돈이 부족할 수도 있죠. 예. 알바 천국. 많이 못 근데 모았을 수도 저기 있지. 뭐 예의 있게 쳐들어온 애들도 좀 뭐 비슷한 규모로 쳐들어와가지고 뭐 쪽수 맞는 싸움이었다.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아니 것 근데 같아요. 나는 그 쳐들어오기 전에 어. 사실은 되게 금방 이렇게 따라올 것 같아가지고 맞아. 별로 시간이 없는데 그 미리 그거를 좀 대비를 하거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상황에서 둘이 갑자기 애 앞에서 이렇게 막 키스를 하고 막 키스 그러더라고. 키스. 그러니까. 잭스. 아니 뭐 당연히 이제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뭐 사랑을 확인하고 싶긴 해야겠지만 4년을 굶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4년을.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시간이 없는데 그냥 뭐 전쟁통에서도 애는 낳아야 되니까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그 애틋함이 잘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품어가지고 자기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2018년으로 졸셀데나가 혼자 온 거잖아. 로라가. 그렇죠. 네. 온 건데 거기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리언의 그 음모 때문에 비행기도 파괴가 되고 이제 미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비행선도 파괴가 되고 네. 자기가 혼자 거기 남게 된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아무런 기약도 없이 4년 동안 기다렸다가 결국 4년 후에 자기를 찾으러 온 남자친구라서 그 실시간으로 거기서 자기는 4년을 지낸 후에 만나게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애틋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더라고. 옛날 터미네이터 볼 때 그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좀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기다렸단 말이야. 약간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맞아. 기약도 없이 기다린 거잖아. 사실 4년 뒤에 그렇죠. 뭐 여기선 4년 뒤에 뭐든지 결국 만나게 말이지. 됐지만 그 뒤에 오게 된다는 기약도 없는 거잖아. 솔직하게. 진짜로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 맞아, 네. 맞아. 아니면 자기 혼자서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시간 속에 홀로 남아가지고 외롭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몇십 년 그렇죠, 동안 맞아.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같은 시간대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형태의 애덤이 아닌 아기의 애덤만 보면서 그냥 맞아. 끝을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더 네. 슬펐을 것 같아. 그렇죠. 그냥 먼 마시에서 지켜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보자마자 그 잭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정. 인정합니다. 인정. 공감이 됐나요? 공감이 되네요. 설득이 됐군요. 네네. 아니 근데 막 그러면서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옛날 우리가 그런 영화들 보면은 그런 어른들이 사랑하는 장면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손으로 애 눈을 가린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약간 기믹들이 있어. 애가 못 보게 하는 기믹이 있는데 이게 애가 야가가지고 그럼 저는 산책이나 좀 하러 갔다 올게요. 그래서 지가 나가더라고.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웃긴 게 그 전에도 자기가 그 어린 애덤이 그러잖아. 자기가 왕따고 힘이 없고 약하니까. 네네. 근데 지금 자기가 큰 애덤을 그 창고에서 만났는데 초반에 막 몸짱이고 막 키도 크고 이러니까. 맞아. 막 아저씨 막 몸도 되게 좋고 혹시 인기도 많나요? 막 약간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하고 완전 다른 모습으로 그 큰 애덤이 있는데다가 이제 자기 앞에서 연애를 하고 이제 막 그 잭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괜찮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어린 애놈이 만족하면서 나가는 것 같아. 안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 미래의 나다. 미래의 나다. 저게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릴 이유가 없다. 이거는 장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리를
나는 차리는 가문 킬러가 모습.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들게 하는 자식, 그런 장면이었어. 우리보다 나은 삶이군요. 그렇네요. 울지 마. 왜 울고 그래? 아이, 아니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저는 그 이제 그 가장 크죠 끝판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년이 나타나잖아요. 네네. 2018년인가? 2018년으로 이제 타임오프를 하죠, 얘도. 네네. 근데 제가 근데 타임오프 처음에 했을 때 그런 의복 양식 같은 게 약간 스타워즈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로버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단발머리고 좀 이래가지고 얼굴도 하얗고 그러니까. 나는 약간 해리포터 스네이프 교수님 보는 것 같아가지고. 비슷하네.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약간 판타지한 느낌이 있지? 영화가 약간 막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보면서. 예. 그래서 이제 영화는 그때부터가 좀 메인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분량은 어린 애덤을 만났을 때 분량이 좀 더 많은 것 같지만은 영화 스토리에 지나가는 거는 아빠 만나고부터 얘기가 맞아요. 더 많았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야기. 그렇죠. 예. 그게 뭐 절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남자니까 남자 입장으로서는 그 보지 못했던 엄마를 본다는 게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런 건 좀 약간 철저하게 엄마 이야기는 좀 걷어내고 오히려 그 아빠한테서 좀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하는 이야기가 많았는 것 같아요. 맞아.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부분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좀 아쉬웠던 거는 엄마를 너무 이야기에서 중심에서 벗어나게 좀 그려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굳이 중요한 역할은 안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에서 온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지금 미래에서 온 그 자기 자신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 온 애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 막 어린 애덤이 똑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 지금 이렇게 그 미래에서 온 당신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비행을 하고 이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당신도 있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경험을 했으면 자기도 이제 그 시간을 지나가서 컸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그렇죠. 뭐 물론 반복되는 시간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결국에 미래에서 왔던 애덤은 이제 엄마하고 소원했던 이 시간을 그대로 흘려 보내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수정되지 않고 미래를 맞았다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그러면 엄마하고와의 관계에서도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죠? 그렇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러닝타임 짧은 러닝타임이 가지고 있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 그죠? 맞아요.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는 조금 생략한 게 아닌가. 근데 그렇죠. 집에 다 깽판 치고 집 다 부사지고 싸우면서 유통열이 다 작살나고 이지랄했는데 그거를 그거 하고 나서 그냥 갔잖아. 가서 수습 안 하고. 그렇죠. 엄마는 극했는데 집에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기절 초포할 것 같은데 내가. 애도 없어. 애도 작살났는데. 애도 어디 가고 없고 집은 개박살났고 유리 다 부사지고 사람은 몇 명 죽어 있고 막 이러는데 죽어서 막 갑옷 같은 거 입고 막 쓰러져 있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그런 부분이 있었다. 진짜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지금 개연성 따지는 겁니까? 아니요. 따질 것 같은데. 아니요. 엄마가 놀랐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의 그 상황을 좀 대변해. 효자로서 어머니가 놀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개연성 되게 따지는. 개연성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빠를 그 큰 애덤하고 이제 애기 애덤이 만나러 가잖아요. 강의실에 갔는데 나는 그때 진짜 이 영화 보면서 솔직히 요즘 말이라서 킹 받는다 말을 별로 그렇게 안 쓰고 싶긴 해요. 제 나이가 쓸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서 네가 정신머리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근데 정말 킹 받는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있었는 게 이제 그 아빠 강의하는 걸 보러 이제 애 둘이 와서 아빠가 막 강의를 하잖아요. 엄청 어려운 그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실패를 해봐야지 진짜 위대한 게 뭔지를 안다. 그런 식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뭐든지 처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애가 손을 들고 그 발표를 해. 이거 공식만 개선하려고 그러면 2학기가 걸릴 거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여자애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존 트라볼타라고 적혀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얼굴은 니콜라스 케이지야. 아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개 짜증 나는 거야. 그거 보면서 뭔가 사람 먹이는 것 같고. 약간 뭐 그런 개그인가 보다. 그게 그죠? 뭐 약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 뭐죠? 그 R2D2. R2D2가 그려진 내 티셔츠에 그게 스타트랙이라고 적혀있고 막 이런 거. 그렇구나. 약간 그런 사람 좀
열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컨셉이구나. 그거 보면서 약간 킹 받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또 워낙 또 그리고는- 존윅을 좋아하니까 우리 김수풀님께서 아니 존윅은 아니지. 존윅은 또 다른 사람이구나. 헷갈렸다. 그치. 존윅 아니지. 아니지. 니콜라스 케이지는 캐서방, 그죠? 캐서방이죠. 지금은 한국인 부인을 하고 헤어졌지만, 그죠? 한때는 그렇죠. 한때는 한국인 모두가 사랑했던 캐서방. 캐서방이죠. 네네.